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이 1%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을 했고, 또 미국 시장 자체가 특히 나스닥이 2.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우려라고 할까요?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 금요일이기도 했고요. 다음 주에 FOMC 또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떠올려 보세요. 지금 좀 벌써 한 2달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1월 29일 지난번 FOMC에서 그 파월 의장이 별 얘기 안 했는데도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 한 달 반 정도를 거의 2달 가까이를 지금 금리 이슈가 다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FOMC 회의가 올해 들어 두 번째 회의죠. 3월 18일,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왔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그랬고요. 또 시간외에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고, 여기에 오늘 중국에서 이제 텐센트에 과징금 부과했다는 그런 소식, 또 뭐 몇 개 기업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제 과징금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 항생 지수가 느닷없이 우리 장 마감하고 장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2%대 2.2% 급락이 나왔고요. 텐센트도 오늘 한 4% 정도 급락이 나왔고, 텐센트가 4대 주주로 있는 카카오가 오늘 조금 눌리는 그런, 뭐 빠지진 않았지만 약간 눌리는 모습도 좀 연출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지나가기 전에는 주가가 마음껏 상방을 열어놓고 막 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뭐 우려를 하다가 우려하는 지점이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미봉책으로 메우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금리 인상은 분명히 옵니다. 뭐 경제 사이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돈을 푼 게 얼마고, 지금 이번 슈퍼 부양책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어떤 에너지로 쓰일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또 시장에 풀리게 되면 결국에 그 돈이 다 뭐 하는 데 쓰입니까?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겠죠. 그래서 경제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각종 지표들이, 또는 뭐 주식시장 자체도 그렇고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덜 나온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것도 조만간. 그래서 그 시점을 지금 시장에서는 한 2분기 정도로 잡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4월에서 한 6월, 뭐 늦어도 6월, 이르면 4월 정도부터 지수는 출렁거릴 거라고 보고, 또 금리 인상 카드를 계속 이제 만지작 시장에 살짝 이제 던지는 거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금리 인상이 안 될 거라고 믿고 가기보다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시장이 받아들일 거라는, 그쵸? 그렇게 이 스탠스를 잡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려서 정부가 시중에 풀린 돈을 수거해 갈 겁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 경제에 또 정점을 찍게 되고, 그 경제 정점기를 지나는 순간 다시 경제가 또 하락하는, 뭐 경제 사이클이 원래 그렇게
다 생겨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작년 코로나를 지나고 또 각국에서 이제 여러 부류 또 여러 규모의 그 경기 부양책들이 나왔던 것이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는 한 2분기 정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논의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리 인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지만 시장에서 늘 그렇듯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낼 거고 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먼저 튀어오르게 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이제 어떤 대비책 또는 그런 분석 자료들을 이제 쏟아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어느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는지 또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게 될지 그리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할 때 어느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먼저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705종목이 오르고 151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래서 1.36%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1148종목이 오르고 180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93%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우존스는 0.58%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갔고요. 나스닥은 어제 쉬어간 대신에 오늘 2.52% 올랐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2.2% 빠졌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팔았고요. 외국인이 왕창 매수했고 기관도 매수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부양책 최종 통과 그리고 국채금리 안정세 및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와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1%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나스닥의 급등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또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급등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환율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어제 6원 80전, 오늘 2원 10전 이렇게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밑에 그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뭐 쭉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질 때 그때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오늘 또다시 그런 상황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약간 출렁거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코스피 시총상 위주 오늘 포스코 한 종목만 빠졌습니다. 그 CEO 연임 소식이 나오고 또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셀트리온도 1.37% 뭐 한 어중간한 정도로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HLB와 SK 머티리얼즈 두 종목만 빠졌고요. 나머지 올랐는데 알테오젠이 이틀 연속으로 올랐고 또 KMW가 또 오랜만에 이 5G 종목들 너무 많이 눌려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이제 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3.17%, 제약이 2.51% 올랐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은 일양약품과 일양약품 우선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 JW 중해제약 EUB도 6%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5종목 있었는데요. 신풍제약과 우선주, 유유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이연제약까지 5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상승, 제약 상승 종목 보면 제놀루션이 9%대, 이수앱지스가 8%대, 퓨처캠, 휴마시스, TNR바이오팹이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프레스티지바이오 어제 상장해서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 기관이 어제 엄청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9%대 하락을 했고요. 또 KPX 생명과학, 지노맨 컴퍼니, LNC바이오, 지노믹트리, 제테마, 한스바이오메드, 올리패스까지 8종목이 빠졌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은 FOMC로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금리 문제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의 구체적인 언급 여부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파월에 진짜 별 얘기 아니고 장기적으로 경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다는 진짜 지나가는 얘기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다 폭락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2달 전 상황하고 좀 달라졌다. 그래서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 법안이 바로 시행한다. 그 바이든이 바로 이제 사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국민 1인당 최고 1,4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가 9월까지 연장 지급된다는 것.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최근 국채 금리 급등과 관련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당장의 관심이 이제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1%에서 1.5%로 크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된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그 시장에 풀린 돈을 좀 수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랬다가는 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다가 또 내려앉는, 주저앉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의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전 세계인의 관심인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부양책이 이제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연준의 기존 고용과 물가 목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강한 경기 회복 전망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조기에 금리를 올리는 어떤 방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위기설이라는 게 4월에서 6월 정도를 분수령으로 보는 것 같다 하는 질문을 했더니, 아무래도 그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3월 달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고 2분기에 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부터 해서 경제 지표들부터 해서 거의 다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작년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들이 대부분 굉장히 좋아질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작년에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국제 유가부터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백신도 지금 접종을 하고 있죠. 또 금리 급등의 원인이 경기 회복 외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물량 급증 요인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여기에다가 지금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추가로 물량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것 자금을 이제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제 수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수거를 해야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3조 달러 규모의 또 인프라 부양책을 예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분기에서 좀 어떤 한계, 임계점을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2분기 정도에는, 늦어도 2분기 정도에는 그 갖고 계시는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 벌써 그 여러 가지 뭐 올해 실적 좋아질 종목들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저희 일단 멤버십 방에서는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고,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고, 매일같이 이제 그런 전망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는데요. 아마 2분기, 지금 3월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바뀌게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업계, 뭐 지금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뭐 레키로나주가 선두주자죠. 최저 6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 매출액 규모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어, 여기에서 이제 레키로나주가 또 다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19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을 그 넓게 크게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에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제약업계의 고위 관계자가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이 글로벌 제약사니까 우리는 저기에 10%만 하면 3천억 원, 뭐 20% 하면 6천억 원 이런 식으로 전망하는데 이거 완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는 임상 과정을 담은 논문들을 취합 분석해서 환자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제를 선택하고, 다국적 기업 일변도의 치료제 시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라든가 뭐 상황 여건에 맞는 그런 그 치료제 선택이라는 게 당연히 뭐 다양하게 있으면 좋을 거고, 또 어느 나라에서 어떤 그 인종을 상대로 어떤 연령층의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각국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그 약을 다른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시아에서는 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더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그 업체들 빼고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밖에 지금 항체 치료제 나온 게 없으니까 충분히 뭐 기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이외에도 종근당, 그리고 녹십자, 부광약품, 대웅제약, 제넥신, 신풍제약,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릴리, 한국 MSD, 동화약품, 이뮨메드, 녹십자 웰빙 등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간회에서는 좀 빠진 종목들이 좀 몇 개 많이 제법 있었어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 반응인 거죠. 셀트리온이 0.51%, 1,500원이 빠진 29만 5,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가 0.63%, 800원이 빠진 12만 6,3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0.53%, 800원이 빠진 15만 6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4일 연속으로 셀트리온 들어왔고 12,000주를 샀고요. 기관은 좀 엇갈렸는데 연기금과 금투가 뺐고 보험, 투신, 사모펀드가 샀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41만 주까지 빠져서 뭐 최근에 가장 적은 수준. 그러니까 오늘 1.37% 올랐지만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거나 뭐 주인공이 되거나 이러지는 못했다는 것 보시면 되고, 최근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는 개인만 쌓여 있다는 것도 좀 주가가 큼직큼직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 상승을 할 때 굉장히 큰 폭의 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샀고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사모으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은 76만 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적어요.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게 썩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은 아니다. 그리고 기관은 뭐 매도량은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팔았고 연기금과 금투는 역시 매도를 했습니다. 제약도 외국인이 샀는데 오늘 기관은 거의 매매 자체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12만 주였고 오늘 낮에 거의 한 2-3시 정도까지도 6, 7만 주에 그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좀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12만 주라는 거래량, 제가 글쎄요, 언제 이런 거래량을 봤을까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외국인이 4일째 매수를 했고 최근 한 달간 누적 순매수가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비슷하게 올랐지만 역시 시장의 관심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이제 이런 모양은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셀트리온부터 보여드려서 그렇지 제약이 어제인가요? 제약이 어제 나왔죠. 그 MACD 매수가 나왔는데 헬스케어는 또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은 월요일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은 좀 눌릴 수도 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 MACD나 스토캐스틱이 다 매수 신호가 나오기 직전이라고 보이고요. 매물대 상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매물대 하단, 속해 있는 매물대 하단이 29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정도에서는 빠져도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오를 경우에는 매물대 상단이 지금 오늘의 윗꼬리 끝에 있는데요. 거기 그 정도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21선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 자리가 30만 한 5천 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봉 차트를 보면 어제보다는 밑꼬리가 많이 달린 상태에서 위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렇게 썩 그 훌륭한 모습으로 전환을 하지는 못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비슷한 흐름이 지금 지난해 6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에 2주 연속으로 그러니까 급등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면요. 60주 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가 보이는데 지금 이번 주의 하단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정도라면 다음 주 정도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지난번 같은 좀 큰 폭의 어떤 주봉상 양봉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화살표가 탁 눈에 띄죠. MACD 매수 신호가 나온 겁니다. MACD 그 RSI 바로 밑에 가운데 껴있는 MACD 보시면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죠. 매수 신호가 살짝 나왔고 스토캐스틱도 아마 월요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매수 신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매물대를 보면요. 지금 매물대 지금 속해 있는 자리 하단이 12만 3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아마 지지가 나올 것 같고 상단은 매물대 상단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21선 정도 되는 자리 13만 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 보시면 어제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역시 셀트리온처럼 그렇게 큰 힘을 받는 그런 모양은 이번 주에 만들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제약 어제 MSCI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었다가 다시 미끄러지면서 MACD 상에서 파란색으로 하루 바뀌었다가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흐름이 아주 강하지 못합니다. 거래량 때문에 그렇죠.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의 하단 14만 3천 원쯤 되는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고요. 상승을 할 경우 역시 21선 있는 15만 8천 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면 지금 주봉 모양은 세 종목 중에 가장 아주 큰 폭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고 12월 28일 날 있었던 26만 8천 원대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타이밍에서 이틀 동안 5%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차 거래를 보면 셀트리온은 어제는 8만 1000주 상환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4만 2000주가량 대차 거래 새로 체결된 양이 많았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한 달 동안
대차 거래가 체결된 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그런데 지금 2월 17일 날 하루 그 왕창 31만 주 정도 왕창 덜어냈던 날이 있어서 좀 빠졌지만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 상환량이 대차 거래량이 좀 줄었지만 이 날짜를 빼면 전체적으로 그 상환량이 많았던 날은 6일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날은 이제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2월 17일 날 이것 때문에 이제 대차 거래 그 잔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줄었지만 수량은 상당히 늘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대차 거래 상환량이 많았다. 그래서 7만 1000주, 오늘은 상환량이 7만 1000주가량 더 많았다는 것.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약도 어제 좀 늘었지만 오늘 어제와 비슷한 양, 10,000여 주를 상환량이 좀 더 많았다는 것. 그래서 대차 거래를 놓고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조금 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먹히는 시장이 아니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FOMC 같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일단은 좀 움츠려 있자. 좀 이것저것 막 오늘 같은 날 막 매수하고 그러지 이제 말자고 제가 오늘 저한테 이제 좀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저도 오늘은 뭐 매수를 하지 않고 좀 참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이 FOMC가 지나가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좀 잡히면 그때 좀 그 어떤 계좌를 좀 변화를 시킨다든가 뭐 매수를 한다든가 매도를 한다든가 어떤 태도에 이제 확실한 어떤 그 방향성이 잡히고 움직이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 놓으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힌트를 뭐 저도 얻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각자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타이밍이 또 1분기가 다 지나가니까 저는 뭐 목표가 이번 달 아니었거든요. 이번 달 안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얼추 그 올해 좀 길게 가져갈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그 다양한 종목을 이제 이 FOMC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다음 주의 후반부나 늦어도 이달 말 정도에는 조금 약간의 변화를 좀 더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봐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을 좀 잘 들여다 보시고 어떤 종목들을 사면 좋을까를 다각도로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특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주말 정도를 활용해서 그런 생각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잘 활용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